물론 이제 선택의 문제고 사실은 AI가 없었을 때도 뭐 부정행위는 있었고 그전에도 뭐 커닝도 했었고 사실 그런데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교육자라는 건 어쨌든 책임지는 존재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무한정 자유방임으로 간다면은 사실 답을 드릴 말은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사실 그 뒤에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는 교육자의 또 한편으로는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피상적으로 관성 때문에 사실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. 사실 이게 평가는 사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탈학교 이런 문제들 뭐 굳이 학교가 필요한가 이런 게 더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. 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중기, 장기적인 문제로서는 학교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충격이고 사실 그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도 사라질 직업 중에 최신으로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그 1위가 텔레마케터고 2위가 뭐 영어 교사고 뭐 이렇게 쭉 뭐 한 20위권 안에 교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뭐 지리교사, 무슨 교사 해가지고 그런 식의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 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. 이걸 지렛대 삼아서 교육의 혁신을 말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논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리고 그 AI 활용한다고 해서 이제 전혀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거를 생성해서 그냥 내더라도 저는 뭐 자기 진로와 관해서 이걸 생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뭐 연구를 좀 진행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AI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우선인 거죠, 사실은.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는 이제 두 번째의 어떤 방안이고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이제 이게, 교육자들은 어쨌든 뭐 초기에는 고등학교 영어 에세이 끝났다, 뭐 대학교 영어 에세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. 그 미국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뭐 GPT 제로 뭐 이런 걸 쓰자, 뭐 프로그램을 쓰자, 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뭐 당장 몇 달 안에 MS에서 그냥 워드 프로세서에서 자동으로 글쓰기가 자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GPT-4나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막는 게 의미가 있는가? 뭐 나아가서 윈도우의 그 하단 바에다가 코파일럿 이런 걸 넣는다고 하거든요. 그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계산기 이슈도 이제 비교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70년대인가 60년대 이제 그 논쟁이 굉장히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계산기를 쓰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그 연구 결과로는 쓰나 안 쓰나 별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교육 방법을 좀 고민하는 거는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쓸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역시 가능한 어떤 그 문제의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를테면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로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뭐 어떤 위험성 문제도 있고 지금에는 이제 헐루시네이션 그 환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최소한으로
하고, 그다음에 교사가 점점 이제 개입하고, 학부모가 지도하에서 하고, 성인에서는 좀 어느 정도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좀 단계별로, 그리고 상황에 따라, 그리고 특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반드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되는 그런 보장도 없고, 반드시 안 쓴다고 해서 당장 막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, 예를 들어서 LLM을 이용해서, 언어 모델 AI를 이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좋은 성취를 하려면, 최승준 선생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, 예를 들어서 문학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잘 다루는,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,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체험,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. 물론 이것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좁혀지겠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, 사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,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잘 모른다. 왜냐하면은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에, 모두가 언어 모델을 생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.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론이고,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 콜로키움이 그 역할의 이제 첫 문을 여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